초보 엄마 아빠들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2023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127회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육아 포럼을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패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팅창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에 많은 인사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따봉둥이맘님, 기린쪼아님, 기리아리님, 사랑이님, 우와 다들 반갑다고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로 127회를 맞았습니다.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예비맘, 초보맘이 직접 전하는 행복한 육아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임신 과정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눌 예정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그리고 예비 엄마 아빠로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할 텐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의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아기 낳기 전에는 물론 제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아빠로서도 출산 진짜 어떡하냐,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는 어떻게 키우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육아 포럼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또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MC 선물로 여러분들 채팅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5분을 선정해가지고요, 제가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비대 물티슈 한 박스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채팅창 잘 보고 있으니까 채팅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127회 예비맘 초보맘이 직접 전하는 행복한 육아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출산과 출산 후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로 채워볼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육아 포럼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 있죠. 바로 이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7회 만에 특별한 이벤트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맘큐 생방송 페이지에 댓글로 육아 포럼 참여 소감 또는 베베그로우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30분께 추첨을 통해서 베베그로우 노랑 붓꽃 에디션 160ml 젖병과 베베그로우 치발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맘큐 사이트를 통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 27일 11시에 진행되는 베베그로우 맘큐 라이브 방송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쿠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000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 쇼핑 지원금을 육아 포럼 참가자분께 드립니다. 생방송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고 또 선배 엄빠들의 경험이 궁금해지곤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 특히 또 우리보다 형 누나들 아기 낳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낳았을까라고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런 궁금증을 저희 패널분들과 그리고 저희 전문가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해소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짝짝짝 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컨디션이 다 좋으신데요, 다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의 출산 스토리를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둘라 로지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이하연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출산을 교육하고 순산을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로지아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육아 크리에이터 분이시고요. 저번 회차에서도 나와 주셨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모셔봤습니다. 달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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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32개월 아들 키우고 있는 지호맘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산 이야기잖아요. 저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요. 지난해 육아 포럼 챌린지 우수 수료자이시면서 저번 회차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이러면서 칭찬이 자자했었던 배영님을 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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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는 32개월 한빈이 아빠를 키우고 있는 배영이라고 합니다. 한빈이를 키우고 있는. 그렇죠. 한빈이를 키우고 있는 배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126회와 차는 달리 제가 이번에는 저도 두 번째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애돌 아빠가 되었습니다. 와, 박수. 와. 이게 육아 포럼이 기운을 준 건가요? 2개월 만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유한 킴벌리 126회차 방송 때쯤 둘째가 생겼고 와. 오늘이 딱 8주 차고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이제 오늘 아기의 둘째 아이의 처음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갔어요. 원래 저도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방송 때문에 여기 왔고요. 와. 그래서 어린아미시네요. 아기의 이제 심장 소리를 제가 유선상으로 예. 아내가 녹음해 준 거를 들었는데 아. 첫째 딸하고는 또 다른 벅찬 감동이 오늘 찾아오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날인.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와, 축하드린다고, 배영님 반갑다고, 축하해드린다고 와,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둘째를 이제 또 가셨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임신을 하시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면은 또 희한하게 출산일이 금방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배영님?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빈이가 32개월 됐는데 그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지나간 과정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둘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 게임 더 할 준비가 돼 한 있습니다. 게임 더? 자신 있습니까? 네네. 달라님은 어떠셨어요? 그 출산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나요? 이제 만삭 때 이제 한두 달 앞두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멈췄으면 했어요. 출산이 그러니까, 무섭다.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제 출산 앞두고 계신 분들 얼마나 긴장하고 계실지 너무 잘 압니다. 와, 맞아요, 진짜. 오늘 그래가지고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 둘라 이하연 쌤께서 진짜 바로 옆에서 출산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리허설 할 때 둘라가 그냥 별명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근데 그 맞아요. 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이면서 정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라가 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둘라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드리면 인간 진통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왜 인간 진통제라고 말하냐면 한 연구에 따르면 둘라와 함께한 출산은 경막의 척추 마취 주사, 그러니까 경막의 척추 마취 무통 주사라고 흔히 알고 계시죠. 그거 네. 사용률도 감소, 어. 제왕절개율도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산모가 출산하고 나서 출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둘라를 두고 이제 인간
진통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네, 근데 사실 자연분만에서는 둘라가 누구야, 둘라가 뭐한 사람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처음 예, 들어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둘라 출입이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아. 둘라 출입이 가능한 병원은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병원에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이거나 아니면 자연주의 출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만 둘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분만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네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어. 선생님 그러면 그 제 아내는 그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그럼 그 옆에 계셨던 분은 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대체로는 이제 자연분만 할 때는 조산사 선생님이나 이제 아.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 음. 거고요. 네네. 근데 의료진이 계속 한 산모만 돌보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출산율도 줄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출산하는 병원은 더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또 출산일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네. 자연분만할 경우는 어떤 날은 되게 출산이 많고 어떤 날은 또 출산이 적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분만에서는 일단 둘라가 거의 병원 출입은 불가하고요. 아. 그래서 제가 자연분만하는 산모들 대상으로는 이제 출산 교실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산전 관리나 좀 막달 코칭을 통해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좀 진통 잘하고 가실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아.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둘라가 그럼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사실 둘라가 하는 일들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한국에서는 출산 둘라에 좀 한정돼 있다고 보면 산전 둘라 그리고 출산 둘라 그리고 산후 둘라. 근데 이제 산후 둘라는 국내에서는 거의 산후 도우미가 아, 네. 거의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산전 둘라, 출산 둘라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면 한국어는 아닌 건가요? 네. 한국어가 아니라 그냥 둘라라는 명사가 따로 있나요? 네네, 둘라가 DOULA라고 돕는 자라는 헬퍼의 의미예요. 아.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산전, 뭐 도우미 그리고 출산 도우미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국어 사전에는 없을 거고요. 영어 사전엔 있어요. 아. 네. 그럼 이런 개념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제가 첫째를 지금부터 12년 전 2011년에 자연주의 출산 방식으로 출산했는데 제가 출산할 때도 국내는 둘라가 없었어요. 꼭 옛날로 말하자면 산파 뭐 이런 얘기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산파는 옛날에 이제 그런 할머니? 네, 산파는 지금의 조산사 선생님이랑 아. 비슷하다 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아. 의료적인 행위를 하고 둘라는 이제 비의료인으로서 산모가 진통하고 출산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보살피고 케어하고 호흡하고 이완하고 자세 같이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해주면서 이제 수분 공급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산모가 또 진통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 선생님 못하겠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호흡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오구오구 막 지지를 해드리면서 출산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순산 촉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렇구나. 아니, 현재가 맞는 소리 같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아기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면은 둘라 자체에 대해 진짜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진짜 도와주는 분이군요라고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맞아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모들이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진짜 많잖아요. 이제 둘라로서 좀 다양한 산모분들을 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자연주의 출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주의 출산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출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출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낳으면 이제 질식분만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낳으면 제왕절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식분만에는 자연분만 방식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 방식 요거 2가지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진통이 오기 전에 날짜를 정해서 한다 이러면 선택 제왕절개 그리고 자연분만이나 자연주의 출산을 하다가 좀 응급 상황에서 이제 아기나 엄마가 좀 위급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응급으로 하는 응급 제왕절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영님 아내분은 어떻게? 아내 같은 경우는 첫째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을 했었거든요. 이제 둘째도 그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산모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태아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맞아요. 그 자연분만인지 제왕절개인지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자연분만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 적용이 돼서 출산할 때 그 비용이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둘라 자연주의 출산을 했을 때 그 비용적인 거는 좀 자연분만하고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자연분만보다는 자연주의 출산이 훨씬 더 비싸고요. 뭐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회원부 절개도 하고 그렇죠. 뭐 무통 주사도 맞고 촉진제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자연주의 출산은 의료진이 없는 건 아니고 약간 백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위급할 때만 의료적인 개입과 약물을 쓰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만 어떤 의료 행위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산모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저는 자연분만하는 산모한테도 정말 둘라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렇죠. 제왕절개하는 산모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특히 이제 둘째 낳는 엄마들 보면 첫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그렇죠. 맡겨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런 글들이 맘카페 맞아요. 종종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 네네. 때문에 저는 둘라가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자연주의 출산이든 다 이렇게 좀 지원이 되고 그렇죠.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해준다면 아마 국내 제왕절개 비율도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라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제왕절개로 출산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응급제왕과 선택제왕. 선택제왕이셨어요. 저는 네. 그 선택 제왕을 했어요. 제 주변 보니까 다 자연분만 한다고 했다가 다 응급으로 어쨌건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겪고 어쨌건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그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편하게 출산을 하자 싶어서 선택으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그 제왕절개 출산도 좀 여러 개 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제왕, 응급제왕절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맘카페 보면 자연분만 하고 싶긴 한데 또 제왕절개도 약간 무섭기도 하고 둘 다 무서운데 맞아요. 뭘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 맞아요. 이런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왕절개의 장점이 있고 이제 또 자연분만의 장점이 있겠지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복부 절개를 해서 아기를 이제 꺼내다 보니까 제왕절개는 후불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와. 낳고 나서 입원 기간부터 좀 달라요. 4박 5일 동안 맞아. 이제 입원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조금 괜찮아지고 그래서 제왕절개도 제왕절개 나름, 자연분만도 자연분만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분만과 이제 제왕절개의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적인 개입의 최소화, 약물의 최소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뭐 제모나 관장이나 회원부 절개하지 않고요. 또 병원에서 입원한 후에도 금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산모 주도의 어떤 출산을 가능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제모, 관장, 회원부 절개는 기본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계속 금식이에요. 그럼. 네, 수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일단 금식을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진통을 하는 시기인데 물론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 모두 다 자연 진통이 와서 출산하는 게 가장 이제 회복도 빠르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장단점이 조금 있다면 자연주의 출산은 조금 비싸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남편이 훨씬 더 옆에서 둘라 역할을 사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라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자연주의 출산 자체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 둘라
고용은 하지 않고 교육만 받고 남편과 둘이서 출산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아. 네, 네. 근데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역할이 조금은 적지만 그래도 또 집에서도 같이 진통하고 병원에 가서도 호흡할 때 그렇죠. 예, 땀도 닦아주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기는 하죠. 와, 근데 옆에서 남편분이 같이 그 둘라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다. 아니 근데 회원부 절개를 안 한다는 게 좀 약간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출산할 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회원부 절개를 안 하면 회원부 열상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네, 하세요. 네. 그런데 아기가 산도에서 완전히 잘 내려올 때까지 음. 자유롭게 움직이고 거의 마지막에 힘주기를 하기 때문에 회원부 열상 자체는 사실 회원부 절개하는 자연분만보다 오히려 적어요. 특히나 수중분만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은 몰라도 수중분만 해보고 싶다. 음. 수중분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에서 힘주기를 하고 낳는 경우에 거의 출혈도 없고 초산이지만 거의 회원부 열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회복도 빠른가요? 네, 회복 너무 빨리. 아. 저는 첫째 때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이튿날 퇴원했어요. 아. 캐나다처럼. 와. 네, 그리고 뭐 거의 뭐 일상생활로 날아갈 다시- 것처럼. 네네네. 어. 그리고 산후조리원 안 가고 이제 그때 당시는 그 나름대로 또 비쌌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포기하고 저는 자연주의 출산에 올인하고 산후도우미를 썼죠. 아. 대왕절개 이틀 차 때는 허리 굽으면서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출산에는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출산법 자체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산모나 그리고 태아에게 맞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즉 결국엔 출산이라는 것은 둘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을 앞두신 산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궁금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산 앞둔 산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작가님들과 그리고 PD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배영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낳을 때 아내랑 출산 전에 이제 왁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왁싱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또 고민했던 게 붓기는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뭐 얼마나 그 붓기가 오래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붓기 빼는 법, 그리고 뭐 왁싱 해야 되는 거 그런 것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요즘은 이게 왁싱이 필수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제모하는 거 말고 나는 자체적으로 왁싱하고 싶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하면 또 이게 뾰족뾰족 자라면 간지럽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택장 하시는 분들은 뭐 출산하기 한 4, 5일 전 요 정도 적당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연 진통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출산이 한 임신 39주에서 통상적으로 41주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한 38주 끝 쪽에 아마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산후 부종 같은 경우는 사실 산전에 적정한 임신 적정한 체중 증가가 잘 됐고 또 운동을 잘 하셨으면 사실 부종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데 네. 또 체질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산후에 조금씩 체조하고 운동하시면서 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선생님, 보통 그러다 보면 이게 다리가 산모들은 특히 많이 붓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리가 많이 부었을 때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좀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임신 28주부터 임신 후기가 시작이 되면 임신 30주에서 35주가 임신 막달보다 더 힘든 시기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아기가 이제 뱃속에 아기가 포동포동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대신에 또 엄마 배는 점점 그렇죠. 커지고 또 커지는 만큼 자궁이 튼튼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배뭉침이 막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일단 피곤하죠. 그리고 배 커지죠. 몸 무겁죠.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그때부터 살이 팍팍팍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갑자기 코끼리 다리가 되고 다리 너무 저렸어요. 네, 그 자다가 지나가고 놀래서 일어나고 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카프레이즈처럼 종아리 근육을 좀 키워주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발 마사지를 루틴으로 하셔라. 조격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손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안 구부려진다고. 예, 그러면 이제 파라핀 같은 거 사갖고 좀 맞아요. 하시라고. 네, 뭐 맞아요. 이렇게 하면 계속 껐다 켜면 장갑처럼 되는 거. 네네.
장갑처럼. 네, 그래서 임신 후기에는 운동 강도는 낮춰야 되지만 운동을 멈추시지 않고 꾸준하게 저강도 운동으로 산책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처럼 너무 더운 날에는 밖에서 운동하시는 거 좀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좀 쉬고 배뭉침이 있는 어떤 특정한 동작이 있다면 그것만 좀 피해주면서 계속 운동하면서 식단 관리 잘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네. 그렇구나. 달라님은 혹시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왕절개를 했다 보니까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상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음. 그리고 상처 회복은 언제쯤? 음. 얼마나 아물까? 이게 제일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조리원 알아보면서 조리원이 진짜 천국이라고 하던데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궁금함.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 가방 싸야 되잖아요. 출산 그렇죠. 가방 뭘 싸야 되나? 이런 게 또 궁금했죠. 맞아,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출산하기 전에 야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저 공통적으로 좀 모아보니까 출산 가방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꽤 오래 전부터 출산 가방을 좀 싸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다들 어떻게 싸셨었나요? 배영님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출산한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한 달 전에 준비를 해서 열어놓고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좀 챙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좀 유용하게 썼던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저 아마 유한 킴벌리 거 디펜드 썼던 것 같아요. 그 저도요. 산모 팬티 그 오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 저도 출산 전에 오로가 뭔지 몰랐는데 출산 가방 챙기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요. 그 산모용 팬티 좀 넉넉하게 챙기시고요. 그리고 그 구부러지는 빨대 있어요. 일자 빨대 말고 구부러지는 빨대 꼭 그 두 가지 아이템이 저는 굉장히 유용했었고요. 그 구부러진 빨대 챙기라는 이유가 산모가 일어났으니까 출산하고 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몸을 들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수분 보충 할 때 좀 편하게 구부러지는 빨대로 좀 사용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부러지는 빨대도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달라님은 어땠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빨대. 음. 저는 물이 아니라 미음도 빨대를 이렇게 먹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너무 그거 그럴 수 없으면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심 팬티 그 산모용 안심 팬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아기 기저귀처럼 이렇게 입는 건데 이게 요로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약간 출산하고 나면 약간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 입원실이나 조리원이나 그러니까 그 뭐지 가습기랑 립밤 이거 립밤. 꼭 가져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한 하루 정도를 약간 진짜 침대에서 시체 마냥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남편이 집에서 이불 가져와가지고 제 그 병원 침대에다 깔아줬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맞아요. 얼마나 저린데요. 그거 그렇죠. 해도 저려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면은 그 많이 출산을 옆에서 경험해 보신 분인데 어떤 게 또 가장 필요한 것 같으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출산 가방도 참 애매한 게 계절에 따라 어느 달에 출산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출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인 거는 진짜 립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산모가 막달로 갈수록 혈액량도 늘어나고 수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입술이 다 말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립밤을 좀 발라주셔야 되고 특히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이제 입술이 말랐는데 수술 후에 금방 물을 못 먹으니까 그 손수건 같은데 물을 적셔서 이렇게 축여주는 것도 되게 꿀팁이거든요. 그리고 구부러지는 빨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건 자연주의 출산이든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사실 거의 공통이에요. 네, 자연분만도. 누워서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부러지는 빨대 꼭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머리끈 그리고 제가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출산하러 가면 사실 옆에 다른 산모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어서 그러면 같이 무섭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서 아기 태어나고 이러면 사실 약간 부럽기도 하고
나도 빨리 낳고 싶어 막 내 이런 차례인데. 스트레스. 예, 예. 그래서 이어폰 갖고 가세요. 이렇게 아, 좋다. 네네.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이나 또 귀마개도 괜찮을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저 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그 가방에다가 마스크팩을 넣어갔어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처치하니까 남편 앞에서 그래도 이뻐 보이고 싶잖아요. 챙겨갔는데 그럴 새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챙겨가실 거면 챙겨가시는데 저는 비춥니다. 그거 넣을 바에 차라리 다른 걸 더 많이 챙겨 넣으시는 걸 추천. 맞아요. 와, 네.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것들이 확실히 나오네요.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입술에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다. 그리고 멀티탭 오. 아, 이런 맞아요. 것도 좀 멀티탭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철분제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참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로 따지자면 보통 다들 언제쯤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시기. 경우는 가방을 출산 싸는 시기. 전 한 달 전에 한 달 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잘난 한 일주일 전에 싼 것 같은데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었어요. 와우. 근데 지금 한 달 전이라고 말씀하신 거 듣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시고. 아, 이제 까먹을까봐 어. 하나씩 더 챙겼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달 훨씬 더 이전부터 싸놓긴 와우. 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배가 부르면 이제 그 엄마가 싸고 싶은 대로 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미리 캐리어 안에 한쪽 구석에다가 미리 싸놓은 다음에 이제 거의 출산할 때쯤에 조금씩 더 추가를 했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시네요. 준비성 있는 MC입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주의 출세나 자연분만 자연 진통으로 낳겠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언제 진통이 올지 맞아요.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9주, 뭐 40주, 41주 이렇게 진통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진통이 올 수 있어서 그렇죠. 제가 항상 36주나 늦어도 37주까지는 싸주세요. 이런데 아. 가진통이 없으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멀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뭐 남편이랑 이제 영화 보러 가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새벽에 양수가 터졌다. 그러면 출산 가방이 없어 막. 세상에. 네. 싸다 만 가방. 맞아요.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싸두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36주나 37주까지 꼭 싸두시고 선택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두고 맞아요. 싸두셔도 그렇게 해도 되죠.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못 사셨냐 이러면 택배가 아직 올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벽 배송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말쓰게 되는 그런 거죠. 출산 앞두고는 제의가 됩시다. 계획형?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미리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공통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심 팬티였죠. 이번에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육아 포럼 127 선물이 바로 디펜드맘스 안심 팬티입니다. 와우. 이거 강추. 이제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열심히 채팅창에다가 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최다 채팅자 5분을 선정해서 디펜드맘스 안심 팬티와 출산에 필요한 푸짐한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와 대화하듯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꼭 선정해가지고 그 생방송이 끝날 때쯤 5분을 선정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기시는 동안요, 디펜드 광고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디펜드는 아무도 관심 없던 시니어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믿었기에 간병 케어를 위한 제품과 가벼운 요실금을 위한 제품, 편안한 쇼핑을 위한 시니어 전용 플랫폼까지 매년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요실금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시니어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에 환원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디펜드의 30년. 앞으로도 시대를 리드하는 생각과 이를 실천하는 혁신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디펜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유한 킴벌리 디펜드 30주년.
자, 이제 출산 가방도 쌌겠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해보러 가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미리 제왕절개를 하신다라고 해서 그 날짜를 잡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겠지만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잖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양수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진통이 좀 많아졌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은 분들께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애가 나오려고 신호가 맞나? 이게 진통인가? 진진통인가? 가진통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산모분들께서도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와이프는 새벽 4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새벽 4시에 아이고. 저는 근데 갔어요? 남편 기준인 거예요. 지금 남편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팍 왜 이러니까 나 양수 터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다가 배가 좀 아파서 눈을 탁 뜨고서 하고 있는데 배에서 펑 소리가 났대요. 그 펑 소리가 진짜 풍선 펑 터지는 소리. 그래 나서 도저히 배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양수다 해가지고 제 배를 이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진통이었는지 가진통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진통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진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진통인지 가진통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출산이 처음인 분들은 가진통, 진진도 일단 느낌이 어떨까, 얼마나 아플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리고 둘째지만 첫째 때 조기 양수파수가 됐다든지 유도분만을 했던 경우는 자연 진통의 느낌을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진통이 어떻게 진행돼야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자연 진통이라는 말처럼 진통이 서서히 간격이 짧아지고 서서히 세지고 서서히 좀 더 길어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통은 1시간에 뭐 3번에서 4번, 그러면 20분에서 15분 간격, 10분 간격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짧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진통이냐, 진진통이냐, 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의자 위에 다리를 하나 이렇게 올려서 골반을 넓혀주는 런지 동작 이런 걸 해보시거나 씹어먹는 음식을 드셨을 때 아니면 샤워를 해봤을 때 좀 진통의 패턴이나 양상이 바뀌면 가진통. 네. 그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긴가민가 하면 집에 계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이 이제 뭐 농담을 딱 던졌는데 좀 웃을 여유가 있다. 하지 마 막 이러면 가진통. 근데 농담을 딱 던졌는데 삐삐 뭐 이러면 장난해? 네. 진짜 이건 진짜다. 어금니 꽉 깨물고 이러면 진진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여유가 있으면 다 반응이 좀 다르다.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진통 코칭을 해드리는 경우였는데 남편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데 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자 남편 바꿔보세요 하면서 진통은 이렇게 진행되고 만약에 아내분이 지금 괜찮다고 하면 사실 집에서 진통하든 병원에서 진통하든 똑같잖아요. 네. 집이 훨씬 더 편하니까 집에서 진통하시고 병원 가셔도 된다 해서 그분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병원 가셨고 되게 잘 나오셨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들어도 산모 입장에서는 진통이 딱 오면 집보다 병원에서 진통 겪는 게 더 안정감. 안전할 것 같은 맞아요. 느낌?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시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난산. 그게 오히려 재앙적인 확률을 높이죠.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할 때 강조를 해드려요. 집이 훨씬 더 편하죠. 막 이러면서 주입 교육 막.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 많지만 진통만 48시간을 했다. 와.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그 진통이 사실 가진통이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가진통을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병원에 계속 있다 보면 피곤해지고 힘든 거잖아요, 사실. 너무 힘들죠. 음. 그리고 병원 가면 그냥 가만히 혼자 조용하게 진통하고 뭘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금식하고, 네.
그리고 아. 계속 이제 침대에 또 누워 있게 되고 공간 자체도 좁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산모들도 출산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실 이제 포유류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진통이 오다 멈춰요. 아,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는데 진통이 멈췄다 아. 이래서 다시 집으로 오시는 경우. 아. 네. 그럼 어떠셨어요 그때? 저도 이제 미리 자연분만을 했는데 날짜를 좀 받아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아. 네, 근데 그래서 가짜 진통인지 진짜 진통인지 제가 그 아내가 이제 모르다 보니까 네. 미리 좀 병원에 들어가서 근데 다행히 좀 아이가 좀 진통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빨리 나. 예,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에 보면은 지금 막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저는 전 연주님은 양수 터지고 12시간 넘게 진통하다가 결국 제왕절개. 와,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통 겪을 건 다 겪었는데 자연분만 못하고 제왕절개. 그러니까 배가 됐다. 고통의 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진통을 해가지고 계속 겪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응급제왕으로 가긴 했는데 아무튼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응급제왕 하신 분들이 다들 그냥 제왕절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많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왜냐면 저는 뭔가 그 인체의 신비, 그 자연분만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랑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긴급 제왕 사례가 많아가지고 용기를 내고 아싸 하고서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출산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만약에 양수가 터졌다. 네. 만약 양수가 터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수가 파수됐다고 해도 사실 바로 진통이 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양수가 팍 터지고 소리 맞아요. 지르고 막 아기가 막 금방 네네. 거의 뭐 5분도 안 된 사이에 3분도 안 되는 사이에 얘기하고요. 네. 그건 드라마에서만 어. 극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 현실에서는 사실 양수가 파수되면 병원에 가는 건 맞지만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진통이 오기 때문에 막 급하게 119 불러서 가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진님 아내분처럼 진통이 있는 와중에 양수가 파수됐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산모가 느끼기에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러면 119를 부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막 가는 중에도 막 이게 양수가 막 휘어 나오는 것처럼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울컥울컥 맞아, 나온다는 맞아, 표현을 맞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빨리 병원을 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근데 이제 하네요. 네. 사실 양수가 그렇게 나와도 아기는 일단 한 이틀 뭐 3일 길어야 3일 그 안에 나오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진통이 없으면 병원 가면 촉진제를 맞고 또 진통을 일으켜서 아기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출산에 다가왔구나. 아기를 낳겠구나. 네, 기쁜 마음으로 근데 힘드시겠지만 이거 듣는데 왜 이렇게 제가 긴장이 되죠? 살 떨려. 자 그러면은 또 이슬을 제외하고 그 양수를 제외하고 만약에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피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가 만약에 좀 그 생리 이틀차처럼 흠뻑 적실 만큼 피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가 줄줄줄 흐른다 빨간 피가 이러면 응급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진통이 있으면서 이슬이나 분비물이 계속 나오고 조금씩 뭐 방울방울 떨어지는 정도의 피라면 굉장히 정상적인 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피가 터지듯이 자궁 경부 그 사이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서 그 모세혈관이 팽창돼서 나오는 피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출산 전에 병원 위치 어디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체크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갑자기 또 드네요.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야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 제가 출산교육 하다 보면 선생님 이제 병원이 1시간 넘게 걸린다. 특히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막 2시간 걸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언제 출발해야 되냐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차 타고 가다가 막 아이들 네. 나오시는 경우 그런 영상들이 흔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왜냐면 너무 머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저한테 진통 오면 바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고 초산인지 경산인지 어떻게 출산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이제 병원에 출발하시게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이라도 알려드리는 식으로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네요.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출산을 앞두고 그러면 산모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면역 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장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질 때가 또 그때라고 좀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반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임신 자체가 사실은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로 어. 가요. 그래야 우리가 태아를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신 막달은 더하죠.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의 컨디션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신 시기별 이제 그래프를 보면 호르몬이 임신 초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임신 중기에 내려갔다가 다시 임신 막달 되면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임신 막달은 기분도 달라지고 몸 컨디션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호르몬 변화가 많은 시기라 뭐 기침 감기나 아니면 비염이나 지금 코로나가 계속 한창일 때는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 방식에 상관없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아무래도 기침, 네, 아. 그리고 비염. 왜냐하면 또 코감기 이런 데가 감기가 걸리면 자연주의 출산이나 자연분만은 호흡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맞아. 호흡이 잘 안 되고 입으로 호흡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나면 기침하면 배가 너무 네, 아시죠? 하기 싫어요. 어떤 건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하고 나서는 웃기지도 마라. 맞아요. 웃으려고 하면 베개 쿠션 막 이렇게 막고 이거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무튼 감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 막달에 이제 출산할 지 얼마 안 됐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먹자 하고 갑자기 막 2, 3kg 불면 나중에 출산할 때 좀 힘드세요. 그런 것까지도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MC 선물인데요. 자, 채팅창을 지속적으로 많이 남겨주시는 5분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티슈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5분을 지금 미리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채팅창으로도 좀 이따 공지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바로 일단 제가 불러드리는 그분들은 맘큐 아이디를 채팅창에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맘큐 아이디를 꼭 남겨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다음 달 출산 예정님. 두 번째, 파랑하늘맘님. 세 번째, 뽐뽀미맘님. 네 번째, 김노랭님. 다섯 번째, 전연주님까지 해서 총 5분께 MC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 5분은요 선정되신 분은 맘큐 아이디를 채팅창에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맘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시 주소 변동된 거 없나 꼭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배송될 때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이벤트 또 남았어요. 최다 채팅 남겨주시는 분께도 선물 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선정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이제 출산까지 갔어요.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인생에서도 그렇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출산의 순간 그리고 첫 만남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좀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다, 울컥하죠. 네, 다 감동적이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배영님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6시까지 도착을 해야 됐거든요. 아침 6시요. 네, 아침 네. 6시까지 도착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평소처럼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회사 가는 것처럼 뭐 지금처럼 스타일링도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와우. 네, 정장 입고 산부인과를 갔거든요. 이게 아이한테 좀 깔끔한 아빠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세상에. 근데 아이는 전혀 기억을 못 하겠죠. 이게 그쵸. 아빠만 기억을 할 테니까. 근데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진통을 겪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딱 출산했을 때 아이가 안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찰나지만 좀 안 좋은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되진 않았나. 그래서 네네 울지가 않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오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그 간호사님께서 코와 입에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빼주니까 그때 울면서 아이가 이제 까맸는데 핑크빛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좀
이게 좀 확 그 안도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네네.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죠, 진짜. 없죠. 네 맞아요. 달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기 얼굴 보는 순간, 그러니까 아기가 응애 하고 울음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되게 감격에 벅차가지고 눈물이 맞아요. 펑펑 흘러나왔는데 근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궁금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그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반신 마취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품에 안고 얼굴도 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마취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배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마취된 것 같아요? 뭐 통증 느껴지세요? 막 이렇게 계속 여쭤보세요. 근데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거 지금 가르면 나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마취가 벌써 들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선생님 아직 이거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거 됐을 텐데 이러면서 사모님 그러면 제가 조금 진정시켜 드릴게요 이러고서 진정제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딱 얼굴을 보는데 약간 기억이 약간 잘 안 나요. 흐리멍텅하게 진정이 너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아쉬워요. 그렇겠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니까요. 하연님은 좀 예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자연주의 출산을 하셨다는 생각보다 좀 많이 없는 경험을 하신 분인데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첫째 때 11시 정도 오전 11시에 병원을 가서 이제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한 8시면 낳겠지. 근데 이제 밤 12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나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눕고 나서 아기가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네가 내 뱃속에 있었구나.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네. 그리고 너가 이제 내 아기구나. 저는 제 출산보다 이제 다른 분들 출산 많이 돕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월에 이번 올해 3월에 이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호주에 사시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가 딱 나오는데 보통 남편들이 좀 울긴 우시는데 이분 하면서 우신 거예요. 남편분이? 네, 거의 소리 내서 막 우셔가고 거기 의료진들이랑 저랑 다들 되게 감동이다. 근데 이제 그만 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시켜드렸던. 네. 너무 우시니까. 아빠들이 진짜 많이 울어요. 출산.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고통을 옆에서 다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땀도 같이 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배가 아프진 않았지만 옆에서 이제 같이 맞아요. 진통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육아 참여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래서 같이 출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특히 아내가 진통하는 걸 옆에서 다 느끼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출산까지 다 함께 했는데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좋게 작용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아에 대한 참여도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남편분들이 방송 보시면 꼭 같이 출산하십시오.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너무 네네. 좋죠. 네. 저는 그 항상 남편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영상을 찍어놔야 된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새벽에 출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전날부터 미리 어떤 준비든 다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다 싸놨고요. 그리고 가방 다 싸놨고. 그 저희가 쭈미지 부부 채널 영상 보면은 출산 영상 보면요 트렁크 문 열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모든 촬영을 다 준비해놓고 머릿속에 상상한 대로 그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싣고 갈 때도 영상 찍고 눕혀져서 있는데도 영상 찍고 출산해서 아기 나올 때 고프로를 가슴에 달고서 아기 탯줄 다루는 거를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양손을 써야지만 탯줄을 자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고프로를 여기다 달고서 이렇게 촬영을 해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도 감동이기도 했지만 아직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 영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항상 그 남편분들과 이게 그 아내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다면 남편분들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상 최대한 찍어두자라고 해야 돼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해도 많은 엄마들이
자꾸 찍고 있으면은 열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막 그런 사례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자연주의 출산하러 가면 이제 제가 둘라니까 네. 산모의 출산을 돕긴 하지만 네. 남편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남편이랑 충분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기뻐하시고 하실 수 있게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걸 이제 제가 다 해드리죠. 너무 네. 좋다. 네, 네. 와. 근데 그 영상이 있어야 돼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값진 보물입니다. 네. 특히 나중에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말대꾸 할 때 그거 보면 네. 아유 이때 이렇게 귀여워지 하면서 용서를 좀 할 수 있는 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찍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찍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오늘 힐링돼요. 좋은 팁 얻네요. 그래서 네. 저도 둘째 때 음. 영상 찍으면서 고프로로 찍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찍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 찍어놨거든요. 아, 근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왜요? 병원에서 저도 찍다 보니까 찍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너무 큰 카메라 너무 이렇게 대놓고 찍으면은 네. 그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분들 얼굴이 맞아요.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좀 민감해 보일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의료진분들 얼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탯줄 따를 때만 켜가지고 찍었거든요. 미리 네. 말씀을 드려놓고 네. 그리고 참고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해야 돼요. 제 친구는 너무 카메라를 3개를 들고 가가지고 카메라 그 스튜디오 운영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해놓고서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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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자기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었다는.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주객이 전도된 그래 주객이 좀 전도된 거죠. 근데 영상은 너무 예쁘게 잘 나왔지만 그게 카메라 감독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현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무튼 이게 출산의 첫 순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둘째 도전하겠습니다. 아, 네, 영상.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다양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미리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실시간 질문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사전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구성을 해놨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귀여운 농부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출산 과정을 본 남편들이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해서 고민이라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쩌면은 이런 거죠. 출산을 하는 과정 남편들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상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출산 트라우마는 아내의 출산 과정을 봤을 때 좀 남편 입장에서 실망?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건 진짜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사실 출산 트라우마를 이제 구글링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 그 아내가 출산하는 진통을 겪는 과정을 옆에서 직접 봤을 때 남편이 아무것도 뭔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예, 우리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아기를 낳는 건가 하면서 되려 이제 출산 이후에 뭔가 그게 트라우마처럼 본인이 직접 겪은 것처럼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출산 교육을 해보면 아내한테만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남편들도 되게 커요. 그래서 남편들 얼굴을 보면 이제 아내가 진통을 막 하다가 남편 얼굴 딱 봤는데 이게 하얗게 질려 있대요. 네. 그럼 너무 짜증이 난대요. 아픈 건 내가 아픈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얼굴이 너가 질려 뭘 있나. 한다고. 네. 지금 나를 아픈데 나를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산모들은 항상 이제 그런 남편 교육을 위해서 출산 교육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진통하는 아내를 위해서 좀 옆에서 잘 케어해주고 그리고 출산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기를 낳으려고 아픈 거니까 네네. 아픈 만큼 자궁 경부가 열리고 또 정상적으로 출산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에 맞아요. 대한 전 과정을 이해를 하고 본인 직접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아내한테 호흡도 좀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땀도 닦아주고 이렇게 둘라 역할을 좀 해주시면 이게 정말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출산 교실 막 해드린 분들은 나중에 물어봐요. 잘 나오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때 교육해 주셔갖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갖고 출산하고 나서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세상 뿌듯하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배 아파서 나온 것처럼 약간 이런 간접 음. 경험이잖아요. 옆에서 직접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네. 아내의 출산을 완전히 옆에서 끝까지 이렇게 도와줬을 때 네. 오히려 아내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낀대요. 음. 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리 아이를 같이 낳고 탯줄을 자르고 그래서 출산이 하나의 인생의 큰 이벤트, 네, 기쁨인 그런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근데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출산 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평생 가라면. 평생 네네. 평생 평생. 계속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출산 때 저희 아빠가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그래서 없었던 게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출산할 때 너무 좋아서 그 어디 가셔서 약주를 하셨대요. 주의하고 그러셨는데. 네, 네. 그러셨대요. 그때는 또 그런 게 또 있었대요. 맞아요. 아들 낳는다 그러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막 약주하면서 막 우리 아들 낳았어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거를 30몇 년 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똑같아요. 네, 저가 12월생인데 네. 아버지가 안 오셔서 12월 겨울에 어머니 맨발로 태어나셨다고. 어머나. 네, 신발이 서러워. 없어져가지고. 네. 어머나, 그 당시엔 이건, 그게 유행이었나 보네요. 지금은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좀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인데 그래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냥 출산이라는 말을 딱 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이게 되게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 보살핌 자체가 출산의 기억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출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도 누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음. 여행 가는 것처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어디를 가느냐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 너무 좋았어요. 출산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네. 와, 이런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출산을 함께 하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의 탯줄을 다룬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남편분들한테? 사실 출산은 부부에서 부모가 되는 첫 시작이거든요. 그 순간을 함께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나 영상까지 딱 담아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연주의 출산할 때 그 출산을 도와드리다 보면 선생님 이건 꼭 찍어주세요 하는 게 또 탯줄 자르는. 네네네. 탯줄 자르는 거 꼭 찍어주세요.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강조. 혹시 네. 영상 있으세요? 그런 영상? 있습니다. 있어요. 아. 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봐주실래요? 정말 감동적이랍니다. 배우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진만 있고요. 사진. 네네. 출산 이게 탯줄 자르는 거 사진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상이랑 사진이랑 느껴지는 게 달라요. 맞아요. 둘째 때 영상으로 한번. 네. 꼭 한번 남겨보세요. 고프로로. 고프로로. 네네. 고프로는 한 손에 드는 게 아니라 네네. 몸에다 달아두신 채로 찍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참고로 이것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그 탯줄을 자른 거라서 가능했는데 만약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미 차고 있으면은 촬영 못 해요. 왜냐 그 앞에 수술복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영상 편집자의 팁이죠. 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 자연분만과 이제 제왕절개 이제 두 개 출산하고 나면은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산후조리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분만 하시던 제왕을 하시건 공통적인 거는 산모가 너무 땀을 많이 내거나 이제 덥게 지는 건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점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출산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이제 회원부 열상을 좀 회복해야 되니까 좌욕을 열심히 하시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걸으면서 유착 방지나 이런 것들을 좀 상처 가면 특히 지금처럼 좀 더운 여름에는 이제 이 상처가 덧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죠. 발라님 어떠셨어요? 미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제왕절개해서 이제 반송장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데 있잖아요. 하루 네네. 정도를 이제 일어나야 된대요. 걷기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제 벗어난다 하고서 이렇게 일어나려는데 허리를 못 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리 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발을 땅에 닿는 것까지 그게 진짜 너무 힘들고요. 진짜 울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울고 제가 영상으로도 그걸 기록을 해뒀는데 한번 편집을 할 때 보니까 8배속을 했더라고요. 8배속을 해놨는데도 이게 슬로우 모션이에요. 8배속인데도 막 이래요.
진짜 각오하시고 수술하셔야 돼요. 후불제 장난 아닙니다. 후불제 장난. 아, 네. 배영님 어떠셨어요?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을 해가지고 달란님 같이 이게 고통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분만 출산하고 나서 이제 그쪽에 자연분만한 산모하고 이제 제왕절개한 산모도 함께 있었는데 그냥 제왕절개한 산모가 뭘 떨어뜨렸는데 이제 아내가 그냥 덥석 이렇게 주워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약간 회복력이 좋은데 이런 생각 살짝 했는데 네.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픈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 산모가 잘 못 움직이더라고. 근데 그거 주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네. 그 출산 회복도 그래서 부종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아내 부종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다리 마사지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 마사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다리에 이렇게 종아리나 크림 같은 걸로 같이 오일 발라가지고. 달라님은 어떠셨어요? 부종은 한 3개월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게 신생아들은 잠이랑 이게 우유 먹는 게 네. 수시로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잠도 못 자고 너무 피로에 쩔어 있으니까 이게 붓기가 안 빠져요. 붓기가 안 빠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조금씩 제 체력이 회복하면서 좀 빠지는 느낌? 그러면서 살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아. 천천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빠지긴 하더라고요. 자, 이런저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푹 빠져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네. 지금 채팅창을 쭉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채팅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지금 갑자기이긴 하지만 최다 채팅자 이벤트 발표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다 채팅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명이 되신 분들은 맘큐 아이디를 채팅창에 꼭 남겨주셔야지만 저희가 끝날 때쯤에 마무리를 해서 적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채팅자 5분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박정빈님, 두 번째 이희힘님, 세 번째 이별님, 네 번째 춘맹님, 다섯 번째 방긋님, 이 5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박정빈님, 이희희님, 이별님님, 춘맹님, 방긋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꼭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생방송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 너무 빨리 지났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중요한 거 순삭인데요. 많은데. 아,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 많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쭉 빨리 지나가지고 이런저런 좀 더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에서 또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분유랑 어떻게 모유 수유도 걱정인데 분유 수유를 할 때 그런 젖병에 관련된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아이디 아이콤2929님의 질문인데요. 둘째를 키우려는데 큰 아이 때 육아 스킬을 다 잊은 것 같다라는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거기서 젖병은 어떤 걸로 골라야 되는지, 유리 젖병인지 플라스틱 젖병인지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젖병과 분유 선택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달라님은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젖병하고 젖꼭지 이런 거 고르는 게 진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저도. 근데 다행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첫 시도에 잘 돼가지고 그걸로 꾸준히 했는데 사실 제 주변 보면 다 몇 번을 바꿔요. 브랜드도 바꾸고 그쵸. 같은 브랜드에서 이제 젖꼭지도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그쵸. 아기들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구멍이 달라요. 맞아요. 근데 그 젖꼭지를 바꿨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진짜 예민하고 맞아요. 해서 네. 다양한 제품들 많이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국내 제조 생산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그런 것도 따지시고 안정성 이런 거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영님은 어떠셨어요? 선택하실 때? 저희 아들 한빈이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모유 수유를 했는데 이제 분유로 좀 갈아타려고 하면서 분유를 지금 줬는데 각종 브랜드들을 다 줬는데 아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젖병에 대한 고민이 안 생겨서 그 남은 분유들은 제가 한빈이보다 더 많이 먹었던 거예요. 네네. 아, 그러셨구나.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젖병을 이제 저는 둘째까지 이제 키웠고 이젠 젖병을 이제 좀 뗐어요.
근데 대신 어. 우유 먹을 때는 좀 젖병을 쓰기는 하는데 음. 이것도 한 몇 개월 있으면 금방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엄마의 그 가슴에 유두와 좀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지 맞아요. 그리고 혼동이 네. 혼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혼동이 되면 안 되기도 하고 흡착 방지가 되는지 그런 커브 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입에 이게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특히나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좀 기능성 있는 젖병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젖병을 쓰다가 그 병 버리는 게 좀 아깝잖아요, 사실. 그럼요. 좀 근데 이거 금방 쓰고 버려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좀 아까워요, 사실. 저희 집은 아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어. 4살인데. 그런 아깝기도 하고 그런 기능성으로 어떤 것도 물통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도 선호하시는 그 엄빠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베베그로 젖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보고 가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왔던 노랑붓꽃이 멸종위기인 거 알고 계시나요? 노랑붓꽃을 지키기 위해 모리 작가님이 노랑붓꽃을 예쁘게 그려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병에 담았어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유한킴벌리 그린핑거니까.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디자인 젖병을 구매하면 판매 수익의 1%가 천리프 수목원에 기부되어 노랑붓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활동에 사용됩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키워내는 자연의 진심을 담아 그린핑거가 천리포 수목원과 함께 야생식물 보존 활동을 합니다.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지금 구매하고 노랑붓꽃을 함께 보호해요. 네, 127일 만에 특별한 이벤트 127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맘큐 생방송 페이지에 댓글로 육아 포럼 또는 참여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베베그로에 대한 기대평도 남겨주시는 분들께 30분께 추첨을 통해서 베베그로 노랑붓꽃 에디션 160ml 젖병과 베베그로 치발기를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맘큐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자면 6월 27일 11시에 진행되는 베베그로우 맘큐 라이브 방송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쿠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000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 쇼핑 지원금을 육아 포럼 참여자분들께 드리고 있다 합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적어드릴 테니까요. 채팅창 링크로 꼭 들어와 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채팅창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포럼인 만큼 이제 들을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그 아기를 처음 딱 봤을 때요. 생각보다 너무 작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작죠. 네. 너무 작아요. 작고 소중해요. 너무 작아요. 지금 이제 그 사이즈를 절대 볼 수 없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사이즈를 절대 볼 수 없지만 너무 작아가지고 좀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출산 전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면 아니 신생아 되게 크다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맞아요. 자연분만해 난 못해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출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잘못 만지면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작아서 출산하고 나서도 내 배가 아직 이렇게 크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하더라고요. 배영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생아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만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맞아요. 이만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만졌다가 어디 잘못되거나 부러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좀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갈 때도 이거 잘못 갈면 얘가 또 뭐 탈구되거나 맞아. 그러진 않을까 조마조마.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 손도 못 댔는데 그때 2년 전에 이제 육아 포럼 방송에서 이제 기저귀 가는 거 알려줬거든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이게 기저귀 가는거나 그런 거 좀 많이 애먹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하연님께서 그 탈구 얘기해서 엄청 우셨어요. 아, 네. 거의 그럴 일이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걱정하는 것만큼 애들이 그렇게 약하진 않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신생아 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목 받쳐주고 척추를 받쳐주는 거 요거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12년 전에 첫째 낳았을 땐 저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딱 안으면 요 사이즈 아 네, 맞아 키가 맞아. 한 50cm. 맞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안고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다리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목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아 진짜 생각해 보면은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도 허리를 뼈어요. 그 3kg짜리 애를 근데 허리를 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네. 물리치료 받고 막 그랬다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무튼 처음에 이제 아이를 받고 나서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기 첫 기저귀 갈 때. 그때가 가장 좀 기억에 또 남기도 해요. 왜냐면은 기저귀를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아마 억지로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기억 남는 거는 아기 첫 응가했을 때.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고소한 밥 냄새.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보 예비 엄빠들을 위해서 기저귀 가는 법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 기저귀 가는 영상 한번 봤는데요. 이거 보니까 새록새록하네요. 그니까요. 저희 얘기는 아들이었는데 혹시 저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 네 명 전부 다 아이가 다 아들이에요. 그니까요. 어떡하. 아들맘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죠. 분수쇼. 공감합니다. 여기 막 갈다 보면은 네. 다 갈고 나왔어요. 다 갈고 나왔는데 여기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다 젖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이제 맞았다 하더라고요. 저도 맞았어요. 아 진짜요? 네. 입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죠. 세상에. 네. 네. 심지어 저는 그 분수 쇼가 아니라 엉덩이로 이제 응가 쇼를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쵸. 거리자마자 빵! 폭탄. 추억이네요. 그것조차도 추억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게 참 이런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육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정보도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좀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또 배우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부모도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이제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부모도 같이 배워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그리고 엄마 아빠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임신 이야기, 출산을 주제로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습니다. 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는데 소감 한번 좀 듣고 싶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배영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둘째 소식을 같이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또 오늘도 둘라라는 직업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고
그리고 고프로 그 아이 촬영하는 거 그거부터 새로운 팁도 얻고 둘째를 출산했을 때 좀 더 제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아내한테 좀 더 힘을 더 줘야겠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 네. 네. 그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라고 합니다. 어떤 아빠는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네, 뭐 저렇게 양육하네, 그리고 어떤 엄마는 아이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서 주네, 사서 주네. 이런 사소한 비교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되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저는 41살에 결혼해서 41살에 출산을 했는데 첫째를 낳고 이제 곧 45살에 둘째 아이의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한 게 있다면 젊은 아빠랑 비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했던 게 어제의 나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하지 못했던 아이 기저귀 갈아주기, 그리고 아이 목욕시켜주기, 아이 침구를 소독해주기 이런 것들 아주 작은 행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행동들이 가족에 그리고 건강한 아이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실 진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좀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저 남편도 그렇지만 와이프한테도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좋아했다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좋아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했다. 과거형인데 이거. 잠깐만. 달라님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즐거웠고요.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돼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들이 32개월인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배에 다시 넣고 싶은 그런 시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출산 얘기하고 뭔가 예전 뭔가 초심을 다시 찾는 느낌? 아 그래 오늘 아들한테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만 더 참자. 약간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툴라로지아 유튜브 운영한 지 되게 오래됐고 실방을 좀 자주 했었는데 항상 혼자 이렇게 실방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로웠는데 오늘 이렇게 배영님이랑 달라님이랑 이진님이랑 다 같이 또 육아 출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새로웠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여러분에게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뭐 자연분만이든 자연주의 출산이든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든 어떤 출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이제 뭐 옳다 그르다 출산엔 정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잘 낳고 산후회복 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들 출산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많아요. 저는 그 정말 MC로서 나오기는 했지만 옆에서 배우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또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항상 아까 배영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만 힘내세요. 정말 힘내시면은 정말 좋은 일이 계속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예비맘, 초보맘이 직접 전하는 행복한 육아 이야기를 테마로 진행하는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려고 하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큐 생방송 페이지에 댓글로 육아 포럼 참여 소감 혹은 베베그로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는 분들 30분께 추첨을 통해서 베베그로 노랑붓꽃 에디션 160ml 젖병과 그리고 베베그로 치발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으로 링크랑 해서 보내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해달라고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6월 27일 11시에 진행되는 베베그로우 맘큐 라이브 방송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쿠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한 1만 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 쇼핑 지원금 꼭 참여하셔가지고 꼭 혜택 많은 것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아 챌린지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희 생방송이 이게 통으로도 영상이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고 계시다가 중요한 부분들에서 공유 눌러서 남편분들이나 배우자분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시청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은 캡처해가지고 보여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에 진행될 육아 포럼 128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맘큐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댓글 이벤트에 궁금하신 내용 혹은 공유하고 싶은 정보도 많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하셔가지고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 그 육아 포럼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